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수요일 RK9 뉴스입니다. 오늘 거리에서 얇은 스웨터에 걸쳐 입으신 분들 많이 보셨죠? 남가주 낮 기온이 오늘부터 70도대 중반으로 떨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을 문턱에 접어들었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에 가속도를 내자 미국은 막대한 3대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맞불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이 보유한 ICBM 핵미사일 400기 가운데서 100기 이상을 운용하고 있는 공군기지를 방문해 3대 핵무기 능력의 유지를 천명하고 차세대 핵미사일과 폭격기, 잠수함 개발도 부각시켰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핵미사일 위협을 가속화하자 미국이 상대가 되지 않을 최강의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이 실전 배치한 핵미사일의 3분의 1이나 운용하고 있는 최대 핵무기고 노스다코다주 마이너트 공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마이너트 공군기지 핵무기고에는 핵탄두 장착 ICBM 미사일인 미니츠맨 3를 100기 이상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실전 배치한 ICBM 핵미사일 400기 가운데 3분의 1이나 되는 겁니다. 마이너트 공군기지에는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지상발사 통제 캡슐이 있으며 핵폭탄 장착과 투하가 가능한 B-52 전략 폭격기들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핵무기와 핵미사일을 전담하고 있는 전략사령부와 마이너트 핵무기고 책임자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후에 지상과 공중, 잠수함 발사 등 3대 핵미사일을 모두 유지,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 본인을 포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지상 발사 핵미사일은 없애도 괜찮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른바 상갑 핵미사일 편대를 모두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꾼 겁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북한을 핵공격할 수 있는 미니츠맨 3 핵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7억 달러를 투입해 새 ICBM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전략 핵폭격기나 전투기에서 공중 투하하면 정밀 유도되는 첨단 새 핵폭탄도 18억 달러를 들여 개발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로 B-21 레이더기를 개발해 2025년부터 실전 배치할 계획이고 핵무기 공격이 가능한 최첨단 핵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다고 미국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능력 과시는 북한을 비롯한 잠재적 적국이 핵공격을 해온다면 압도적인 대응을 받아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 관리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본토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의 피해가 속속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의 재활센터에서 8명이 숨졌습니다. 관련 소식 박형경 기자입니다. 미 본토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얼마로 전기가 끊긴 요양원에서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마이애미 북부 헐리우드의 재활센터에서 최소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력 공급 중단으로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발전기까지 작동하지 않으면서 냉방장치가 가동을 멈췄고 요양원의 내부 온도는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헐리우드 힐 지역의 체감 온도는 100도에 근접했습니다. 이 시설에는 120여 명이 머물고 있었으며 나머지 110여 명은 긴급히 대피한 상황입니다. 지역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범죄 여부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허리케인 강풍에 따른 단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얼마가 몰고 온 강풍과 호우, 해일 등으로 플로리다 등 3개 주에서 최대 790만 가구의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주민 수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 전력 공급이 재개되고 있지만 워낙 정전 지역이 방대한 상황이어서 복구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얼마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 수도 최소 20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쿠바를 포함해 카리브해 섬나라 사망자 35명을 포함하면 전체 사망자는 50명을 훌쩍 넘어선 상황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허리케인 얼마와 합의의 이딴 상륙으로 남부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이 피해를 감세와 세제 개혁에 연계해 의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어마와 합의가 남부를 초토화하면서 감세와 세제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다면서 의회는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허리케인 피해로 예기치 못했던 예산 수요가 발생한 만큼 의회가 세제 개혁안과 같은 예산 부수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기묘한 예산 조달을 돕는 동시에 감세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로 피해를 본 플로리다주를 방문하는 계획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RKTV 뉴스 박현경입니다.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가 텍사스와 플로리다 그리고 조지아주 등을 강타한 데 이어서 또 다른 허리케인 호세가 카리브해 동쪽 끝과 대서양 서부에서 움직이고 있어 기상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황 기자입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허리케인 호세는 오늘 현재 카리브해 북부 영국령 터크스케이커스 제도에서 북동쪽으로 300마일 떨어진 해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오전 11시 현재 호세의 최고 풍속은 시속 105마일 정도며 카테고리 2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호세가 육지에 상륙하지 않고 해상에서 그냥 소멸할 가능성도 있지만 기압 변수에 따라 진로가 바뀔 경우 다음 주 미 동부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상 사이트 웨더 언더그라운드는 호세가 미 동부 해안 북쪽과 캐나다 뉴펀들랜드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호세는 이번 주말까지는 최고 풍속 90마일 미만의 카테고리 1등급 허리케인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웨더 언더그라운드 기상 예보관 제프 메스터스는 장기 예보가 종종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호세의 진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오늘 페루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에서 프랑스 파리와 LA가 오는 2024년과 202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IOC는 사상 처음으로 총회에서 두 곳의 개최지를 선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조한규 기자입니다. 오늘 페루 리마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서 프랑스의 파리와 미국의 LA가 각각 2024년과 2028년 차기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IOC 위원 만장일치 투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have the great honor to announce that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has simultaneously elected the host city of the Games of the 33rd Olympiad 2024 and the host city of the Games of the 34th Olympiad 2028, Paris 24, Los Angeles 28. IOC는 보통 차기 올림픽 개최지를 7년 전에 발표해 왔는데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차기 개최지와 차차기 개최지를 동시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로써 두 도시는 모두 역대 3번의 올림픽을 개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202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이끈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최종 투표 후에 개최도시 계약서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이번 개최지 확정은 LA시와 미국 국민들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LA는 올림픽 경기를 사랑하고 그 게임들은 우리에게 항상 밝은 미래와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1년의 준비 기간 동안 스포츠의 힘과 올림픽 운동을 활용해 차세대에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차기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프랑스 파리는 지난 1924년 올림픽에 이은 100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개최하게 돼 그 의미가 더했습니다. Et d'abord remercier le 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 de donner à la France, 100 ans après les JO, à nouveau l'organisation des Jeux olympiques. En effet, depuis 1924, nous n'avions pas eu l'organisation de ces Jeux olympiques d'été et c'est une formidable reconnaissance de la place de la France dans l'olympisme. 한편 LA시가 2024년이 아닌 2028년 개최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IOC 측은 LA 조직위원회에 즉시 1억 8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경기 중계료와 광고 수익을 파리 조직위원회에 약속된 금액 17억 달러보다 많은 20억 달러까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이 LA시 올림픽 개최가 예정보다 4년 더 미뤄지게 되면서 비용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4년의 시간이 더 있는 만큼 그동안 준비한 인프라 시설을 더욱 단단하게 갖춰 LA시 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해내길 긍정적으로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한국과 중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NHK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0일부터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맞춰 한중일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일 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기를 APEC 개최 전인 11월 4일부터 6일로 조정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입니다. 워싱턴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오늘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워싱턴주 스포켄 카운티에 있는 프리먼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든 용의자가 오늘 아침 등교 시간 총탄 6발을 쐈습니다. 학교 측은 총격 사건 직후 즉각 캠퍼스를 폐쇄했고 스포켄 카운티 경찰은 학교 캠퍼스 안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 총격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겼다며 부상자는 위험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9월 새 학기에 접어들면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있는 소시어토 고등학교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